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정도 쟁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잘 아시다시피 설날 연휴가 끝나고 첫 주인데, 설날 연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언론을 장식했던 것이 바로 오세훈 후보가 제기한 서울시 공동운영론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월 13일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시 공동운영론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두 사람이 지지층이 겹치고 있다. 중도 우파로서 겹치고 있다. 근데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은 시장 경력자로서 들어가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이고, 또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지지도에서 제일 앞서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서로 힘을 합치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이 공동 운영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론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금 몇 가지 구상이 있다면서 운은 띄우면서도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몇 개 했는데, 첫째, 전무 아니면 전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하는 것보다 유권자들께서 투표장으로 오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기대감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부 가지느냐, 안 그러면 전무, 모든 것을 잃느냐 하는 그런 승패를 가리는 경선보다는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유추를 해볼 것 같으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한 사람은 본선에 나갈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완전 전무로 가는,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고 서로 협상을 해서 한 사람은 시장 후보, 또 한 사람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부시장이든 안 그러면 다른 중요한 직책을 서로 나눠 갖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두고 제안을 했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작년 12월에 얘기했던 범야권 연립지방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것을 오세훈 후보가 호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 간에는 거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저는 초기부터 범야권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오세훈 후보의 제의에 찬성한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디테일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21일 날 안철수 후보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당 대표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 범야권의 건강한 정치인 그리고 전문 인재들을 널리 등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입당을 해야만 야권 단일 후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밖에서도 현재 내가 국민의당 대표이기 때문에
현직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범야권 후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널리 범야권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한 우리 서로 협상을 해서 그 역할을 나누자, 나중에 누가 당선되면 권력을 나누자 하는 뉘앙스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원톱을 지키면서 내 밑에 누구 뭐 부시장이든 안 그러면 국장 자리에 널리 인재를 등용해서 채용하겠다는 뉘앙스하고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세훈 후보가 그 14일 날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널리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말을 한 바로 그날 오세훈 후보도 다시 이야기를 번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승부가 나는 것이 확률적으로 제일 높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해서 승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승부를 가릴 것 같으면 거기서는 권력을 나눠 먹고 서로 나눠 가지고 한 그 이야기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승자는 본선 후보로 가는 것이고 패자는 뭐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전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빠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공동 후보론에 대한 그 여파는 계속 갔습니다. 그 기자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오세훈 후보의 생각이 어떠냐, 또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안철수 후보의 연립정부론에 대해서 연립정부란 말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연립정부는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권력을 나누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 다음날 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김종인 후보가 말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고 거부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또 안철수 후보는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널리 범야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힘을 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디테일에서는 또 다른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안철수 후보가 차이점을 알면서도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동 운영론과 본인이 이야기하는 연립정부론 간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차이점을 부각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제 이 차이점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뭐 분명치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치판에 이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하는 말이 있듯이 정치인의 말을 꼼꼼하게 좀 짚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그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서울시 공동 운영론은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그 DJP 연합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민회의, 그리고 총리는 JP 자민련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DJ와 JP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력을 나눠 갖는 거죠. 그런 거를 오세훈 후보가 염두에 두고 서울시 공동운영론을 이야기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연립정부론, 엄밀히 따지면 그게 그 독일 다당제 하에서 일어나는 그 연립정부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나는 내용인데, 안철수 후보가 생각했던 그 연립정부론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작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권영진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원톱을 지키면서 한 자리를 권한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한 자리를 그냥 민주당 의원한테 민주당 출신 인사한테 할애한 것이죠. 그걸 엄밀히 따져서는 연정이라고 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서의 연정.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한 공동 운영론은 정말 오리지널 개념의 그 연립정부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